자존감이 낮은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 센 표현뿐만 아니라 친구끼리 쓰는 평범한 워딩도 과민 반응을 하고 화내다가도 사과 한 번에 화 풀던데 애인과 하루 1시간, 3시간 통화로 소통을 많이 하던데 그날 하루 쌓인 거 풀다가 센 표현이 나오면 엄청 싸우더라고요.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건데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 난감하네요 라고 했어요.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푸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맨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맨날 봐야 된다라는 문제도 있고 거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맨날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감정이 앞서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어쨌건 자, 이영희 님이 원하는 거는 가족감이 낮은 가족을 돕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그분이 애인과의 뭔가 이런 싸움에서 그러지 않게 만들어주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저런 그런 애인과의 그렇게 싸우고 그런 가족이라 그게 나한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변화를 주고 싶은 건가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여쭙는 거는 이건 뭐 가족을 떠나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다 라면 내가 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건지 그 목표를 정해두고 출발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이것도 하나의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왜 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정해놓은 거에서부터 파고드는 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제 들었던 수업 중에서 들었던 예시 중에 하나인데 그 신사의 품격의 한 장면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거기서 그 자기의 그 배우자를 의심하는 근데 그 배우자는 약간 바람기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의심을 해서 3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 너네들 내 배우자가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는데 너네랑 같이 논다고 알리바이 만들어주지 마. 딴 여자랑 술 마시고 있는데 너네랑 당구 치고 있다고 뻥치지 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성별을 바꿔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각서를 쓰게 해요. 알리바이 만들어주지 마. 각서. 그리고 2번째는 뭐 엄청 다그치고 그리고 3번째는 이 사람이 일하는 곳에 스파이를 심어놔요. 그렇게 심어놔요. 근데 이게 어쨌건 그 사람의 목적은 상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를 억압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내 주변에까지 그런 거에 피해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도 있는 사람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적이 저 사람이 한눈을 못 팔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실은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라면 실은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일단 나만 사랑하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전술적으로 자꾸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전략이랑 전술은 차이가 있는데 전략은 전체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서 전체 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술은 그 사이사이에 그걸 이뤄나가는 작은 목표라고 보시면 좀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목표가 명확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목표가 명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좀 흔들리거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을 나만 사랑하게 할 거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면서 실제로 전술을 까놓고 보면 나만 사랑하게 하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밖에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구속하는 거.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물어봤고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낮으면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질 텐데 가족으로 보고만 있거나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일조하니 동생으로서 좀 그래요. 미래에 결혼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가족이고 본인이 이제 동생인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만약 피해가 지금 일어나서 바꾸려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상대가 걱정돼서 바꾸려는 거면 칭찬을 해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칭찬을 해주고 잘한다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그냥 상대가 그러다가 잘하겠거니라고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뭐 굳이 나누자면 2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능력에 대한 믿음과 가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더라도 능력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훌륭하다라는 얘기를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그거를 스스로가 확신을 갖을 수 있게 조언을 주는 것. 그게 실은 자존감을 높이는 비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무언가 이제 지적을 한다거나 아니면 바꾸려고 드는 순간 지금 서열상으로 어쨌건 본인이 더 어리기 때문에 나보다 낮은 사람이 나를 바꾸려고 드는 순간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 상처를 받는 거죠.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존감하고 연결이 없다 하더라도 없을 수도 있지만 미세하게나마 자존감은 낮아지는 거거든요. 동생이나 이런 가족들이 간섭을 하는 순간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잘하고 있어 믿어 언니 잘하지 뭐 아니면 뭐 누나는 잘하지 뭐 형은 잘하지 뭐 아니면 뭐 언제 한 번씩 뭘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만약 정말로 상대를 위하는 거면 내가 그 상대를 맞춰주기 힘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서 그냥 높게 평가한다라는 나는 당신을 높게 평가합니다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표를 잘 정해야 되는 게 내 목표가 정말로 그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목표인지 저 사람이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받는 피해를 줄이는 게 목표인지를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목표다 그러면 본인이 힘들어도 그걸 지키고 나가야 되죠. 상대를 계속해서 스스로가 능력을 혹은 가치를 두 가지를 다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런 짜증에 있어서도 넘어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게 목표라면. 근데 인간관계에서 그것만 목표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게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하고 하나씩 나가다 보면 내가 진짜 그게 목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고 만약 그게 정말로 목표라면 인내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자존감이 그렇게 한 방에 쉽게 높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해주더라도 다른 데서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써야겠죠. 그렇다면.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조금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럴지 않을지.